음향, 오디오, 조명.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보다도 중요한 게 촬영이고, 그 다음에 오디오고 조명이에요. 근데 촬영은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에서 다 촬영은 거의 다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오디오가 중요한데, 오디오는 이제 오늘 중간에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답변은 제가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하고 조명을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3시간에 이걸 다 얘기해 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알고 가시기보다는 오디오가 이런 거구나, 조명이 이런 거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돼요. 뭐냐면 오디오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게 영상 아니면 오디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오디오를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근데 오디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상을 100으로 봤을 때 촬영이 50이면 오디오가 50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디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제 대화, 나레이션을 딴다든가 할 때도 그 어떤 마이크를 사용해서 내가 그 나레이션을 수음을 해야 이게 정확하게 오디오가 수음이 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오디오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잘 들어오는데 이게 방송용 같이 이런 프로용이 쓰는 것 같이 오디오는 못 따요. 왜냐면 그게 이제 한계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라고 그랬죠? 제가 무지향성 마이크라고 그랬죠. 360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수음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리만 이렇게 딱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하는 소리만 딱 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향성 마이크라는 게 필요해요. 지향성 마이크.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어디 뭐 공연장에 무슨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지향성 마이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지향성 마이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촬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게 지향성 마이크고 어떤 게 뭐 와이어리스 마이크고 뭐 이런 걸 이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을 이제 공유를 해서 오늘도 인터넷이 빨리빨리 안 되는 관계로 조금씩 딜리버리가 생깁니다. 딜레이가. 음향 및 녹음 조명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사운드라고 그러면은 액체나 기체, 고체를 통해서 진동이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가 지금 영상이 잘 나가나요? 네, 감사합니다.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는 진동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는 소리에도 크기가 있어요. 얼마나 크게 내가 녹음을 할 건지, 얼마나 작게 녹음을 할지, 소리에 크기가 있고 높이가 있고 음색이 있어요. 소리에도 그냥 다 똑같은 소리인 것 같지만 색깔이 있다는 거죠. 소리에 어떤 사람은 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게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날카롭게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음색이 있고, 아주 피치가 높이 올라가는 그런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작은 소리도 이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나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작은 소리를 작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기술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작은 소리는 작게 안 들리면 그게 작은 소리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작은 소리도 속삭이는 소리같이 들리게 녹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트랙. 영화나 방송 이런 데서 영상물에 같이 오디오가 입혀지는 거를 우리가 사운드 트랙이라고 그러죠. 타임라인에 영상 밑에 따라서 같이 오는 거를 사운드 트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큰 소리가 될 수 있고 작은 소리가 될 수 있고 중후한 소리가 될 수 있고 촐랑대는 소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키네마스터에서도 그 내가 내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어요. 변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대성당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신부님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나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작은 골방에서 내가 이렇게 뭐 책 읽는 정도의 소리로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효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키네마스터에서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거는 내가 몰라서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운드를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지. 야, 사운드가 좋다. 야, 오디오가 좋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운드, 오디오 같은 의미지만 정확히 말하면 오디오는 그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뀐 거를 우리가 오디오라고 그래요. 전기 신호로 바뀐 거.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오디오라고 그래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대로 안 오지, 영상이. 자, 재생이 가능하도록 소리나 영상이나 화면의 자료를 필름이나 테이프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녹음한다고 그래요. 녹음. 자, 여러분들은 녹음을 어디다 하죠? 녹음기 아니면 스마트폰에 하실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건 동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시 촬영이 굉장히 아주 힘든 작업이었어요. 왜냐면 필름에 이렇게 현장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을 때, 그때는 나그라 녹음기라는 굉장히 고급 비싼 녹음기 외에는 다른 녹음기를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왜냐면 1, 2분 지나면 입이 안 맞아. 싱크가 아 했는데 오 해는 입 모양이 나오고 그럴 정도로 싱크가 안 맞는데, 지금은 세상이 좋아지니까 스마트폰에서도 뭐 그냥 완벽하게 고급 그런 레코더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이제 음향 효과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촬영 현장에서 녹음하는 거를 동시 녹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게 현장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설자가 나레이션을 깔아준다든가 뭐 감독의 목소리라든가 뭐 등장인물의 대사 이런 거를 해설해주고 녹음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이스 오버. 자, 왜냐면 요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런 게 보이스 오버야. 야, 그 보이스 오버를 내가 알아서 뭐해. 하지만 보이스 오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게 단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밖에서 방 안에서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우리는 보이스 오버라고 그래요. 자,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뭐냐면 아마추어는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고 프로는 있는 그대로 플러스 이런 보이스 오버 같은 기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산행을 한다. 그러면 산행하는 사람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뒤따라오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헉헉 소리 내는 그런 소리만, 앞에 가는 사람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잘 가는데 뒤에 따라온 사람은 처음 산에 오는 사람이야. 되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막 숨을 막 몰아서 쉬어. 헉헉헉 이런 소리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영상 속에 그런 소리만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보이스 오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있는 그 그림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보이스 오버를 잘 활용하면은 영상이 좀 고급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와일드 사운드. 그러니까 현장 음에다가 이제 효과음을 넣어주는 거죠. 효과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은 현장음도 중요하지만 현장음 플러스 효과음 플러스 나레이션 플러스 백음악, 한 3, 4개가 합쳐져서 믹싱이 돼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현장음만 보여줘서도 안 되고, 현장음 싹 죽이고 시끄럽다고 현장음 싹 죽이고 백음악만 넣어줘도 안 되고. 자, 우리가 시장을 촬영했어요. 시장을 촬영했는데, 자, 시장 가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왔어.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렸다 끊어졌다 그러면 편집한 거를 사람들이 알아채요.
근데 그런 소리가 끊이지 않고 뭐 한 10초, 20초 계속 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화면을 여러 번 바꿨더라도 화면이 끊어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면이 끊어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상에는 우리가 이제 백음악도 이제 기존 나와 있는 사운드도 쓸 수 있지만 그 영화에 맞는 음악을 작곡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극영화라든가 단편 영화까지라도 그런 자기에 맞는 그런 음악을 따로 다 만들어서 써요.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에는 지향성 마이크, 초지향성 마이크, 무지향성 마이크가 있죠. 여기 보면 그림의 맨 왼쪽에 이게 무지향성 마이크예요. 무지향성 마이크. 무지향성 마이크. 요거는 아이고. 요거는 지향성 마이크. 요거는 초지향성 마이크. 아주 초지향성은 아니고요. 지향성 마이크예요. 지향성 마이크. 자, 마이크는 음향 작업의 가장 기초적인 장비예요. 그래서 공기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좀 고급스러운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이크 같은 걸 이제 구비하셔서 유선 마이크가 됐던 무선 마이크가 됐던 지향성 마이크나 뭐 초지향성 마이크 이런 걸 구비해서 활용하시면 좋아요. 내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근데 그거는 자연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무지향성 마이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은 초지향성 마이크라는 그런 마이크를 분명히 써야 돼요. 그래서 막 개구리가 온다 그러면 개구리 소리만 정확하게 잘 들어올 수 있게, 부엉이 소리만 듣는다면 부엉이 소리만 정확히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게 이제 초지향성 마이크예요. 파라볼라 마이크라고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축구장이나 뭐 복싱장 뭐 이런 체육장 들으면 마이크가 군데군데 이렇게 뾰족한 마이크나 아니면 우산 같은 거 씌워놓은 마이크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우산 같은 걸 씌워놓은 마이크가 초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래서 만약에 축구장이다 그러면 축구장에서 킥을 했을 때 뻥 차는 그 뻥 소리가 초지향성 마이크 아니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초지향성 마이크는 사람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누가 뭐 드리블하고 막 간다 그러면 드리블하고 가는 그 소리까지도 잡아낼 수 있게 사사삭 사사삭 사사삭. 자, 우리가 축구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만들었는데 볼을 굴리고 드리블하고 가는 사람의 소리를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사람만 가는 소리만 넣으면은 효과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디밭에 공이 굴러가면서 내는 그런 마찰음, 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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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삭 뭐 이런 소리를 같이 넣어준다면은 훨씬 효과적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 사람이 킥을 했다. 그래서 킥했을 때 그 뻥 차는 그 소리가 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게. 자, 그 초지향성 마이크로 그런 걸 만약에 못 땄다. 근데 내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영화 촬영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런 효과음만 따로 또 따야 돼요. 볼이 카메라 앞쪽으로 굴려오는 뭐 그런 오디오를 딴다든가 카메라 앞쪽으로 향해서 킥을 했을 때 뻥 차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따로 따가지고 녹음실 가서 녹음하실 때 그 소리를 같이 쓰셔야 돼요. 자, 마이크에는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이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이런 걸 우리는 무선 마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송신기와 수신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나갔다 들을게요. 잠깐만 나갔다 들을게요. 들어오나?
보이네요. 자, 요런 마이크는 무슨 마이크냐 그러면 무선 마이크라고 그래요. 무선 마이크.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마이크는 요런 마이크를 보여준 적 있을 거예요. 요런 마이크요. 요게 지향성 마이크라고 그랬죠. 지향성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 자세히 좀 볼까요? 네, 지향성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핀이 하나, 둘, 셋, 넷, 요걸 4P 마이크라고 그랬죠. 4P 마이크. 4P 마이크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에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스마트폰의 마이크는 자, 여기 보면은 요런 마이크, 요렇게 보면 요런 거는 3P 마이크라고 그래요. 3P 마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3P 마이크. 요거는 스마트폰에다가 연결해도 녹음이 안 돼요. 요거는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P짜리를 해야 돼요. 4P를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촬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향성 마이크에 이게 내가 지향하는 대로 오디오 소리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주변 소리는 잘 안 들어가요. 요 마이크를 꽂았을 때는 요 마이크를 뺀 상태에서는 요거는 무지향성 마이크예요. 무지향성 마이크. 요 뒤에가 여기 마이크죠. 여기 마이크예요. 무지향성 마이크. 여기다가 이어폰 꽂는 데다가 지향성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좋은 오디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이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에서 촬영할 때 바람 불면 윈드스크린 끼운다고 알려드렸죠. 윈드스크린. 이런 게 이제 윈드스크린인데 털복숭아 같이 생긴 거. 이런 거를 요 앞에다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윈드스크린. 네, 마이크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지향성 마이크가 또 있어요. 요건 이제 프로페셔널용 마이크예요. 요거는 프로페셔널용 마이크. 프로페셔널용 마이크 요 단자가 좀 달라요.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걸 우리는 캐논 잭이라고 그래요. 캐논 잭. 자, 이런 거를 스마트폰에 어떻게 연결해요? 내가 아주 고급 마이크가 있어서 이걸 지향성 마이크로 활용하면 훨씬 좋은데 이거를 스마트폰에다 어떻게 연결하냐 이거죠. 자, 이걸 스마트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젠더라는 그런 게 필요해요. 젠더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젠더가 있어요. 빠져나갔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젠더가 있거든요. 이 젠더를 이 마이크에다 꽂아주세요. 이렇게 마이크에다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뒤에다가 아까 그 마이크 잭 있죠.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마이크 잭.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이런 마이크 잭을 뒤에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요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시면 돼요. 요거를 요게 젠더라는 거예요. 젠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고급 마이크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고급 마이크. 자, 다시 무선 마이크로 다시 가볼게요. 자, 무선 마이크에는 송신기와 수신기라는 게 있어요. 송신기와 수신기. 자, 이거는 수신기예요. 수신기. 이거는 수신기라고 그래요. 보이나요? 여기 보면 아웃풋 단자랑 폰 단자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스마트폰에 파워를 키면은 파워는 한 번에 안 켜지고요. 꾹 한 2초 정도 눌러야 이렇게 파워가 켜져요. 파워 켜지면 맨 우측이 배터리.
배터리 표시, 맨 좌측이 이게 바가 있는 게 내가 오디오를 연결했을 때 오디오가 잘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디오. 자, 요거는 마이크, 와이어리스 마이크 송신기. 이건 송신기. 자, 여기 보면 RF라고 되어 있는데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 아직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디오 마이크를 이제 켜볼게요. 꾹 누르면 이렇게 마이크가 떠요. 안테나가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바가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내가 말하는 때마다 이 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쪽에도 보이고 이쪽에도 같이 보여요. 이렇게 같이 내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같이 보이면은 아, 오디오가 잘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125MHz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송신기와 수신기가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게 틀려지면 안 돼요. 125MHz, 925.125MHz. 만약에 주변에 방해 전파가 많으면 이거를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세트. 이 세트를 눌러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변경하면은 그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채널을 바꿔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그 군대에서 무전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누가 도청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채널을 바꾸잖아요. 몇 번 채널로 바꾼다 그러면 그런 거. 그다음 이제 마이크가 이제 요게 이제 마이크인데 요게 마이크인데 까매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요게 핀 마이크예요. 핀 마이크. 보이나? 요게 핀 마이크예요. 핀 마이크. 자, 요 핀 마이크랑 이렇게 큰 마이크랑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럼 왜 이걸 쓰냐? 그럼 이게 좋으면 이걸 쓰지, 이 마이크를 쓰지. 이게 좋으면 이 마이크를 쓰지. 왜 이 마이크를 쓰냐? 자, 큰 마이크를 쓸 때와 작은 마이크를 써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아까 이 지향성 마이크 이거는 케이블 마이크예요. 케이블로 연결되는 이 마이크는 주변에 그런 방해 전파가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이런 걸 써야 돼요. 유선 마이크 써야 돼요. 방해 전파가 있고 이런 데서 유선 마이크를 안 쓰고 무선을 쓴다고 고집했다가 사고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동판이 요 진동판이 일단 이 마이크가 크잖아요. 이거보다. 자,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것만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무선 마이크 요 작은 헤드 핀 마이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큰 이런 마이크를 따라갈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얘는 스마트폰에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얘가 스마트폰에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단자가 얘는 뭐로 돼 있냐면 이게 3P로 돼 있어요. 3P 1, 2, 3 이런 거 양쪽으로 있는 거는 못 써요. 여기는 3P 하나 둘 세 개는 폰에다 꽂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짜리 이런 거를 꽂아 주셔야 녹음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빠져나갈게요.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실 때 나는 좀 오디오 소리를 좀 좋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런 외부 마이크를 꼭 쓰셔야 돼요.
자, 방송용 고급 카메라들도 이런 인터뷰를 할 때는 이런 무선 마이크를 활용한다든가 유선 마이크로 인터뷰를 따로 따는 거예요. 따로. 그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내가 영화를 만드는데 오디오 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오디오 소리를 좋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이런 마이크를 활용하셔야 돼요. 난 돈이 없어서 마이크는 살 능력도 안 돼. 난 마이크 없어도 해. 예, 마이크 없어도 녹음은 가능해요. 하지만 더 좋은, 퀄리티 좋은 녹음은 마이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왜 아직도 나와? 네.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제가 보여드린 게 이제 무선 마이크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여기 마이크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안테나 있는 거는 수신기, 안테나 없이 이렇게 마이크만 있는 거는 송신기. 근데 우리는 보통 마이크라고 그래요. 그냥 송신기를 따로 송신기 마이크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마이크라고 그래요. 자, 요런 마이크도 있고 우리가 가수들 노래할 때 보면 이렇게 귀 밑에서 이렇게 마이크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본 적 있죠? 예, 그런 게 요런 헤드밴드 마이크, 슈나이저 거.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마이크는 기타라는 거 지향성 마이크는 유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선 뒤에다가 얘를 다르면은 얘를 뒤에다가 꽂으면은 유선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무선 마이크가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보면 음질을 생각한다면 현재까지는 마이크 진동판이 큰 핸드 마이크가 유리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그만 핀 마이크보다는 진공판이 큰 게 훨씬 유리하다. 가수가 노래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핀 마이크보다는 큰 마이크를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작은 마이크보다는 큰 마이크가 훨씬 유리하다. 자, 마이크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마이크가 보이스용 마이크와 악기용 마이크인데 보이스용 마이크는 보이스용으로만 사용하는 거고 악기용 마이크는 악기용으로밖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땐 다 똑같이 생긴 마이크니까 악기용 마이크로 내가 노래를 한다, 말을 한다 그러면 소리가 잘 입력이 안 돼. 악기는 소리가 크잖아. 그런 큰 소리를 다 인풋을 받아낼 수 있으려면 진공판의 떨림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마이크도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픽업하느냐, 실제로 목소리를 픽업할 거냐, 악기를 픽업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크가 다르다는 거. 이것도 잘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러면 성악용 마이크도 이렇게 틀려요. 자, 플룻을 연주한다. 자, 플룻 뒤에다가 이렇게 핀 마이크 같은 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오디오를 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일반 연주자들은 마이크를 세워놓고 그 마이크 앞에서 하면 되는데 그런 연주자 말고 뮤지션 같은 경우 내가 플룻 소리를 정확하게 따야 된다 이럴 때는 플룻 앞에다가 이런 마이크 아니면 색스폰 앞에다 이런 마이크를 달아서 정확한 녹음을 해요. 자, 성악하는 마이크도 이렇게 끼따랗게 다르고요. 일반 마이크랑 좀 다르죠. 자, 악기용으로 사용될 때는 드럼이라든가 장구라든가 음압이 높은 타악기에 사용되는 거는 슈나이저가 아니라 슈어 마이크를 많이 써요. 슈어 마이크. 그래서 그거는 높은 음압을 견디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 마이크를 입에다 가짜에 대도 소리가 잘 픽업이 안 돼. 이건 악기용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마이크에도
스테레오 마이크랑 모노 마이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건 다 모노 마이크였어요. 스테레오는 안 보여줬어요. 자, 스테레오 마이크는 그 막대 하나에 헤드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거를 우리는 스테레오 마이크라 그래요. 그다음에 5.1 마이크든 5.1 마이크라는 것도 있어요. 5.1 마이크. 그래서 우리가 먼저 5.1 서라운드로 녹음을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런 마이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5.1 서라운드를 완벽하게 이렇게 하려면은 그것도 굉장한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음향, 사운드 교육만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우고 나와요.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4년을 음향만, 녹음만.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있다더라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사용한다면 그런 그 앰비언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5.1 마이크를 뭐 활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스테레오 마이크는 비교적 사용 빈도가 적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스테레오 마이크를 이렇게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콘솔이 있을 때는 콘솔에서 그걸 스테레오 마이크로 분리해서 녹음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콘솔이 없는 야외에서 녹음할 때는 스테레오 마이크가 있으면 훨씬 좋죠. 오른쪽 소리랑 왼쪽 소리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왼쪽 소리는 타악기고 오른쪽 소리는 뭐 전자악기다 그러면 그게 짬뽕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편집실에서 소리를 분리할 때 전자악기 소리 좀 세게 해주고 싶다. 보이스를 좀 적게 해주고 싶다. 크게 해주고 싶다. 분리해서 활용할 수가 있죠. 아니면 스테레오 마이크 같은 경우는 토크쇼 같은 거 할 때 좌우로 앉았을 때 마이크 하나만 갖다 놔도 레프트 라이트를 따로따로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이제 뭐 믹싱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이제 믹싱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타임라인 하나에다가 현장음 깔고 그 밑에다가 효과음 넣고 그 밑에다가 백음악 넣고 또 그 밑에다가 뭐 나레이션 넣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메타를 보고 그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VU 메타라고 그래요. VU 메타. 키네마스터에도 있어요. 그 VU 메타가. 그래서 VU 메타를 보고 소리를 키웠다 죽였다. 키네마스터 있나? 갑자기 생각. 네, 제가 다른 프로그램이랑 막 같이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있든가. 네, 없으면은 VU 메타라는 게 있어요. VU 메타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이제 그 피치가 빨간 데까지 올라가지 않게 이게 소리를 이제 조절하는 거거든요. 내가 피치가 너무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 보이스 소리를 좀 높여서 피치를 좀 올려주고 너무 높다 그러면 보이스 소리를 좀 내려서 피치를 내려서 조정해 주는 게 믹싱할 때 주의할 사항이어서 대사가 정확히 들려야 된다든가 멘트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든가 뭐 스포츠 중계 같은데 코멘트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 했을 때 그런 믹싱기를 활용해서 하게 되죠. 자, 또 시간이 한 5분에 걸쳐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제가 그 사운드에 대해서 음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문 아직 짧은 시간에 들어서 뭐가 뭔지 몰라서 질문 못할 수도 있는데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윤금승 감독님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키네마스터에서 편집하시면서 오디오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궁금한 거는 많은데 네. 할 줄을 전혀 모르니까 감은 조금 오는데요. 네. 질문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오늘 5차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배우면서 그래도 처음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내가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고 내가 오디오를 어떻게 녹음을 해야 되고
내 오디오 효과음을 어떻게 넣어야 돼 그런 거 정도는 이제 할 줄은 몰라도 감은 잡히죠. 아,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건 잡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학습을 하셔야 돼요. 촬영할 때도 염두에 두고 네, 편집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막 이상해져요.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멀었어요. 더 멀었어요. 예, 이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었다고 되는 거를 아시는 거가 이제 배우신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를 이제 선생님이 깨달았다는 거는 대단한 장족의 발전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전혀 모르고 그냥 엉뚱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시간에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네. 많이 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화면이 작아갖고 핸드폰이 네. 너무 피곤해요, 눈이. 자, 핸드폰이 작아서 지금 피곤하시다고 그랬잖아요. 핸드폰을 네. 크게 보시면 되잖아. TV에다 연결해서. TV예요? 네.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요. 핸드폰,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네. TV, 집에 있는 TV, 삼성 TV나 뭐 이런 TV하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보는 거는 스마트폰으로 작게 보지만 내가 편집을 테레비 보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을 하면. 다이렉트로 USB로도 연결할 수 있고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수업하는 것 같이 미러링해서도 할 수 있고 핸드폰에 그런 미러링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핸드폰이 너무 작다 그러면 노트북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 큰 테레비 말고 노트북하고도 연결해서 활용하시면 쉽게 편집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 화면이 작아서 큰 화면, PC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아마 분이 그래서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냥 끝을 못 맺혀드렸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는 PC하고 컴퓨터가 호환되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있긴 있어요. 근데 쟤는 그거 꼭 권장해드리고 싶진 않고 한 가지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네마스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게 제가 해보니까 키네마스터가 가장 초보자들이 배우기도 쉽고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네마스터 그거를 만약 잘 안 보이면 노트북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만약 그런 게 잘 모른다 그러면 그런 거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은 스마트폰을 TV에 미러링하는 기능 뭐 이렇게 치면은 자세하게 그런 거 영상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도 되고 제 거에는 네,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도 된단 네 말씀이에요? 그럼요, 네 컴퓨터에 연결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박정훈 선생님은 카메라는 켜놓으셨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뭐 질문 없으신가요, 박정훈 감독님? 네, 그러면 질문 없으면은 질문인데요. 네네, 결국 키네마스터는 네, 관악이나 뭐 거기 그런 데서만 되는 거지 PC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네네 PC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을 확대해가지고 보는 네, 방법이나 확대해서 보는 이런 방법밖에 없고요. 방법이 이제 확대해서 보면 되는 거지 PC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네, 절대로 안 되고요. 알았습니다. 꼭 PC로 하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 디렉터 예, 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파워 디렉터를 강추하고 싶진 않고 키네마스터를 잘 하시라고 더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네네. 또 질문 네, 됐나요? 네, 질문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 오디오를 이제 추출을 해서 네, 키네마스터에서 네, 그 이제 볼륨을 줄였다 낮춰서 해가지고 뭐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네네. 상세 볼륨이요. 그, 예, 그 여러 가지 음이 섞여 있을 때 네. 그 중에서 듣고 싶은 음만 골라내는 방법은 없는 아, 거죠. 그거는 없어요.
아, 그건 없는 네, 거고 그냥 그거는 뭐 제거하든지 줄이든지 뭐 네, 확장하든지 그것만 되는 거지. 네, 네, 거기서 축출을 해서 뭐 요음만 살리고 저음은 버리고 이건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건 안 되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게 꼭 필요한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녹음실로 보내시면 돼요. 녹음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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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녹음실에서는 거기는 이제 그 사이클 헬스를 잡아내 가지고 그 나쁜 소리라든가 네. 좋은 소리 픽업해서는 그 헬스를 잡아내서 그 소리만 들리게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네, 100% 네, 되진 네. 않고 주변 소리를 깎아먹기 때문에 네, 그것도 네. 해봐야지 알아요. 네.